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 이야기, 복잡한 경제를 여러분의 지갑 사정과 연결해드리는 지금 여기 뉴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년 여름이면 반복되는 아주 지독한 싸움이 있습니다. 거의 16년 동안 단 한 번도 서로 웃으면서 끝난 적이 없는 아주 살벌한 기싸움이요. 마치 명절날 만난 원수 집안 같은 두 세력이 있었는데 올해 무려 17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 악수를 하고 합의를 봤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영화 같은 이야기냐고요? 바로 우리 모두의 1시간 가격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현장에서 벌어진 실제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어제 2025년도에 적용될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금액은 바로 시간당 1320원입니다. 올해 9,860원에서 460원, 비율로는 4.7%가 오르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영상을 끄시면 안 됩니다. 아, 또 몇백 원 올랐네. 내 얘기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영상은 정말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 1320원이라는 숫자 뒤에는요, 17년 만에 깨진 침묵의 의미, 내 월급과 물가의 향방, 그리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들이 숨어 있거든요. 오늘 저와 함께 이 숫자의 진짜 의미를 파헤쳐보고 앞으로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지 한번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내 월급은 얼마? 자, 가장 기본부터 시작해보죠. 최저임금. 말 그대로 법으로 정한 최소한 이만큼은 줘야 한다는 임금의 마지노선입니다. 아르바이트생, 사회초년생, 중소기업 직원 등등 우리 사회의 많은 분들에게는 이게 곧 내 월급의 기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숫자죠. 그럼 1320원. 이걸 우리에게 익숙한 월급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즉 하루 8시간, 주 5일을 일한다고 가정하고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면 월 209시간 기준 한 달 월급은 정확히 215만 6,880원이 됩니다. 올해 월급인 약 206만원에서 약 9만 6천원 정도가 오르는 셈입니다. 10만원이 채 안 되는 돈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한 달 교통비, 통신비, 혹은 몇 번의 소중한 외식비가 될 수 있는 금액이죠. 자, 여기서 첫 번째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볼게요.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마치 국민소득의 공식적인 출발선과 같습니다. 육상 경기를 할 때 모든 선수가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하잖아요. 물론 선수마다 실력 차이가 있어서 결승선에 들어오는 시간은 다르겠지만 최소한 출발선만큼은 공평하게 그어주는 거죠. 이 1320원이라는 숫자가 바로 2025년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의 공식적인 스타팅 블록, 그 출발선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출발선을 긋는 과정이요,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매년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거든요. 최저임금은 그냥 정부가 자, 내년엔 이만큼 하고 정하는 게 아닙니다.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곳에서 결정이 되는데요. 이곳에는 세 팀의 선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팀, 근로자위원 노동계. 이분들은 일하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이 돈 받고 어떻게 삽니까? 월세 내고 밥 사 먹고 교통비 내면 남는 게 없어요. 대폭 인상해야 합니다. 라고 외치는 팀이죠. 두 번째 팀, 사용자위원 경영계. 이분들은 월급을 주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장님들이죠. 지금 원자재값 폭등에 대출 이자에 장사도 안 돼서 죽겠습니다. 인건비까지 오르면 우리는 직원 줄이고 가게 문 닫으라는 소리입니까? 동결해야 합니다. 라고 맞서는 팀입니다. 세 번째 팀, 공익위원 정부 전문가. 이분들은 양쪽의 중간에서 심판 역할을 합니다. 경제 상황, 물가 상승률, 고용시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중재안을 내놓는 분들이죠. 자, 상상해보세요. 이 세 팀이 한 회의실에 모여서 줄다리기를 하는 겁니다. 노동계는 자기 쪽으로 줄을 잇는 힘껏 당기고 경영계도 죽으림을 다해 반대쪽으로 당깁니다. 그 줄의 중앙선이 바로 최저임금인 셈이죠. 올해도 어김없이 이 줄다리기는 팽팽했습니다. 노동계는 처음 시급 12,900원이라는 아주 높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제 시급 1만원 시대는 옛말이다. 생활임금 수준으로 가자는 거였죠. 반면 경영계는 9,860원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절박한 외침이었죠.
이 격차 무려 3,040원입니다. 한쪽은 서울로 가자고 하고 다른 쪽은 부산에 있자고 하는 수준의 엄청난 차이죠.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해 수십일 동안 밤샘 회의를 하고 싸우고 설득하고 때로는 퇴장하기도 하면서 마라톤 협상을 벌이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난 16년 동안은 이 줄다리기가 어떻게 끝났는지 아세요? 양쪽이 좋아, 이쯤에서 타협하자 하고 손을 잡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심판인 공익위원이자 양쪽 다 그냥 이 금액으로 합시다 하고 중재안을 내고 그걸 표결에 붙여서 다수결로 결정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표결에서 진 쪽은 이 결정 인정 못해 라면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고 매년 엄청난 후유증과 갈등을 남겼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건 마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질문에 억지로 한 명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과 같았어요. 누구를 선택하든 나머지 한 명은 상처를 받고 가정의 평화는 깨지는 거죠. 16년 동안 매년 이런 식의 결정이 반복되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올해 바로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뉴스의 핵심은 1320원이라는 숫자보다 노사공 만장일치 합의라는 네 글자에 있습니다. 2008년 이후 무려 17년 만의 일입니다. 아까 그 살벌한 줄다리기 비유 기억나시죠? 16년 동안 서로 줄을 놓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한쪽이 끌려가거나 심판이 경기를 강제로 중단시켰는데 올해는 양팀이 스르륵 줄을 놓고 중앙선에서 만나 악수를 한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17년 동안이나 불가능했던 일이 어떻게 가능해졌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다른 각도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혹시 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선택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 어떻습니까? 고물가, 고금리 내수 부진, 한마디로 시계 제로의 안개 속입니다. 노동계 입장, 그래, 우리가 원하는 12,000원대까지 밀어붙일 수도 있어. 하지만 그랬다가 정말 영세 자영업자들이 다 문 닫고 일자리가 대거 사라지면 어떡하지? 당장 월급 몇만 원 더 받는 것보다 일자리를 잃는 게 더 최악이야. 경영계 입장, 버티고 버텨서 동결을 관철시킬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랬다간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사회적 비판에 직면하고 소비 심리는 더 꽁꽁 얼어붙을 거야. 가게에 손님이 아예 안 오면 그게 더 최악이지. 마치 이런 거죠.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 떠있는 두 척의 작은 배가 있습니다. 서로 자기 항로로 가겠다고 싸우다가는 둘 다 파도에 휩쓸려 침몰할 것 같은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야, 일단 싸우지 말고 나란히 한국까지만이라도 같이 가자. 살아남는 게 먼저다라고 합의한 것과 비슷합니다. 즉, 서로가 원하는 최선이 아니라 모두가 피하고 싶은 최악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서의 합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최저임금이라는 제도의 한계에 모두가 공감하기 시작한 것은 아닐까? 여기서 더 깊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시간당 얼마를 주는 단일 최저임금 제도가 지금 우리 사회에 계속 유효할까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서울 강남의 편의점과 경상북도의 작은 시골 가게. 두 곳의 임대료와 생활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두 곳에서 일하는 알바생의 최저임금은 똑같이 1320원입니다. 이게 과연 합리적일까요? 첨단 기술을 다루는 반도체 공장의 신입사원과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19살 카페 알바생. 두 사람의 업무 난이도와 필요한 기술은 전혀 다른데 최저임금이라는 하나의 잣대로 출발선을 긋는 게 맞을까요? 바로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경영계는 수년간 이걸 주장해왔습니다. 부담이 큰 숙박업이나 음식업, 소상공인 업종은 최저임금을 좀 낮게 적용해달라고요. 물론 노동계는 임금으로 노동자를 차별하는 것이며 특정 업종을 낙인 찍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하죠. 하지만 올해는 이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비록 이번에 도입되진 않았지만 더 이상 지금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가 노동계와 경영계 양쪽에서 조심스럽게 형성되고 있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17년 만의 합의는 어쩌면 이 낡은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 자체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무언의 합의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강한 질문 1320원은 생활임금인가? 생존임금인가?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월급 215만 6,880원. 이 돈으로 한 달을 사는 날을 상상해보는 겁니다. 월세 관리비 포함 60만에서 70만원, 통신비 5만에서 7만원, 교통비 7만에서 10만원, 식비 점심, 저녁 하루 2만원 곱하기 30일 60만원,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 5만에서 10만원. 여기까지 필수 생활비만 해도 벌써 150만원에 육박하거나 훌쩍 넘어갑니다. 남는 돈 약 6, 70만원. 이 돈으로 우리는 경조사도 챙겨야 하고, 아프면 병원도 가야 하고, 친구도 만나고, 옷도 사입고, 자기 개발도 하고, 미래를 위해 저축도 해야 합니다. 가능한가요? 이 질문 앞에 서면 1만 320원이라는 숫자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과연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생활 임금 리빙 웨이지일까요? 아니면 그저 굶어 죽지 않고 최소한의 생존만 가능한 생존 임금 서바이벌 웨이지일까요? 이번 합의는 갈등을 봉합했다는 점에서는 박수를 받을 수 있지만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우리에게 숙제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리해볼까요?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15만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무려 17년 만에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공익위원이 모두 동의한 만장일치 합의라는 역사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이 합의의 배경에는 극심한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최악을 피하려는 양측의 고육지책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한 현행 단일 최저임금 제도의 한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여전히 묵직합니다. 이 돈으로 과연 생활이 가능한가? 최저임금 인상이 혹시 키오스크 확산이나 고용 축소 같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지는 않을까? 매년 여름 반복되는 이 소모적인 줄다리기, 과연 이 방법이 최선일까? 최저임금 결정은 전문가와 대표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이 결정은 결국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우리, 식당에서 밥을 먹는 우리, 그리고 월급 통장을 확인하는 우리 모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 사회라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가장 낮은 음을 조율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이 최저음이 너무 낮으면 다른 악기 소리에 묻혀버려 조화가 깨지고 너무 높으면 다른 악기들과 어울리지 못해 불협화음을 냅니다.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낼 그 적정음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최저임금 논의의 본질입니다. 17년 만의 합의는 이 지긋지긋한 불협화음을 잠시 멈추고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음악을 만들 수 있을지 다같이 고민해보자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5년의 새로운 최저임금 1만 320원, 그리고 17년 만의 사회적 대타협,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모여 내후년에 더 나은 합의를 만드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겁니다. 오늘 지금 여기 뉴스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우리 삶과 가장 가까운 경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여기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